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저는 아내와 결혼한 지 15년 정도 됐고요. 나이는 50대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제 직장까지 찾아와서 상대 여자의 뺨을 때렸고 직장 상사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저는 직장 동료와 함께 근무지를 옮기게 됐고 정직 처분까지 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따지고 보면 저도 무척 억울합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아내와 저는 초등학생 아들 둘을 키우면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가정주부였던 아내가 화장품 판촉업체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집안에 불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회식을 한다며 밤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고 어느 날은 1박 2일로 야유회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술 취한 아내가 자는 사이에 핸드폰이 울려서 받았는데 모르는 남자였습니다. 제가 받으니까 그 남자는 놀랐는지 서둘러 전화를 끊더라고요.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아내의 핸드폰을 살펴봤죠. 그 안엔 남자 동료와 바람을 피운 적나라한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내를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저한테 정이 떨어졌다면서 조론 계약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되 서로의 사생활에는 간섭하지 말자. 가사와 육아, 생활비도 반씩 부담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유지하고 싶었던 저는 그 계약서에 사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 부부는 한 집에 살면서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 동료와 연애를 한 건데 아내가 이 사실을 알고 직장에 찾아와서 그 난리를 친 겁니다. 저도 이제 아내에게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법적으로 정리하고 싶은데 아내는 제가 유책 배우자라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이혼을 못하는 건가요? 우리 부부는 2년 전에 이미 끝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지 않나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아내와 조론 계약서를 쓴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자분처럼 조론 계약서 쓰고 다른 이성과 만남을 가지는 분들 좀 있으실까요?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배우자와의 합의하에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경우 좀 어떻게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봤을까요? 네, 그럼요. 사연자분처럼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조론 계약서를 쓰면서 네. 이제 정조 의무를 상호 면제하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정말 특이한 성적 취향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스와핑이라고 하죠. 이런 네. 것을 합의하에 하셨던 의뢰인분들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연자분은 조론 상태로 지내던 아내와 이제는 정식으로 이혼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오히려 아내 쪽에서는 당신이 바람 피운 유책 배우자라서 이혼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유책주의랑 파탄주의 이게 두 가지가 정확하게 뭔지 이럴 땐 어떤 기준으로 이혼이 되는 건지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유책주의는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 동거, 부양, 협조, 정조 등 혼인관계에 따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와 같이 이혼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 그 상대방, 즉 유책이 없는 배우자에게만 이혼 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네. 사연자분의 아내가 당신이 유책 배우자이니까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것이 바로 유책주의에 따른 것이죠. 네. 반면에 파탄주의는 부부 쌍방의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결과만 인정되면 이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파탄주의에 따르면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연자분께서 2년 전에 이미 우리 가정이 파탄됐기 때문에 나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지 않은가 라고 질문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파탄주의에 가까운 것이죠. 네. 우리나라의 이혼 관련 법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하되 예외적으로 파탄주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원칙을 아직 고수하고는 있는데요. 다만 점점 혼인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와 유책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못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조담소 청취자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예외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 살펴보면요.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서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 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네. 또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또 세월 경과에 따라서 혼인 파탄 당시 현저했던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 등과 같이 혼인 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 즉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아내와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의 조론 계약서를 쓰셨어요. 이런 경우에도 사연자분을 좀 유책 배우자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부부 간에는 여러 가지 법적 의무가 있는데 지금 문제되는 거는 정조 의무이거든요. 네. 정조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을 부정행위라고 하는데요. 근데 사안에서 같이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조론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거는 서로 간의 정조 의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일종의 약속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 경우에는 서로 부부가 아닌 다른 이성과 교제했다고 해서 부정행위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렇죠. 네. 더구나 사연의 경우에는 아내가 과거에 먼저 부정행위를 했고 조론계약서도 아내 요구로 작성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과거에 본인의 행동이 있기 때문에 사연자분이 현재 직장 동료와 교제하였다는 이유로 사연자분을 유책 배우자다라고 하거나 부정행위를 했으니 당신이 위자료를 달라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만약에 사연자분이 이혼 소송을 직접 낸다면 실제로 이혼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네.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사연자분께서는 유책 배우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거든요. 그래서 네. 이혼 청구를 하시는 경우에 이혼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네요. 게다가 지금 아내도 2년 전에 직장 동료와 외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도 내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상대방이 부정행위 한 것은 2년 전이거든요. 근데 민법 841조에 따르면 부정행위에 따른 이혼 청구는 안날로부터 6월,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청구를 해야 되고 이 시일이 도과했기 때문에 이 아내의 부정행위 이유로는 이혼 청구를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아, 그러면은 아내 2년 전 외도만으로는 이혼이 안 된다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조론 계약 때문에 이혼이 되는 걸까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 민법 840조 6호에 보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데 라고 해서 예외적 파탄주의를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사연의 경우에는 이미 2년 전에 조론계약서를 쓰고 각자 남처럼 생활해 왔습니다. 또 아내가 2년 전에 부정행위했고 최근에는 또 사연자분께서 부정행위를 했죠. 네. 더 이상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따라서 사연자분께서 이혼 청구를 하신다면 민법 840조 6호에 따라서 이혼 청구를 하시면 받아들여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우리나라는 아직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외도를 한 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연처럼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기로 한 조론계약서를 작성을 했고 또 아내도 과거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이미 부부가 남남처럼 살아왔다면 사연자분을 유책 배우자로 보기는 어렵고요.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된 걸로 봐서 이혼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헷갈려서 발생하는 사고가 해마다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도 사정은 비슷한데요. 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2028년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일본 국토교통성이 최근 차량 안전 기준을 바꿨습니다. 2028년 9월부터 판매되는 오토매틱 승용차에 그리고 2029년 9월부터 수입차에도 페달 5조작 방지 장치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이 장치는 차량 전방 1m에서 1.5m 이내에 장애물이 있으면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아도 속도를 시속 8km 이하로 제한해 줍니다. 이 조치는 6년 전 고령 운전자가 도쿄 시내에서 페달을 잘못 밟아서 대형 사고가 난 것을 계기로 추진됐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2023년 이후 생산된 차량의 90% 이상이 이 기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 조사에 따르면 이 장치를 장착하면 사고의 63%, 자동 긴급 제동 장치까지 함께 장착하면 90% 이상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올해도 900명 한도로 신청자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장착 지원을 해주고 있는 수준입니다. 한 보험사 조사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페달 5조작 사고는 매달 167건, 연간 2,0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업계의 빠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